안녕하세요. GL스토리 김홍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오늘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또 새로운 기업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파이넴텍은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파인엠텍은 좀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그 파인테크닉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업이 이제 2022년도 10월쯤 해가지고 그 분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설립되었고, 바로 이제 재상장되면서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여튼 과거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사업만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파인엠텍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아니고 이제 파인엠텍에 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무조건 실적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유망하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동사는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단어 부품이 뭐냐면 요 내장 힌지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나가는 이제 매출 비중이 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이제 제품이 바로 요 내장 힌지이고요. 이 내장 힌지 또는 뭐 외장 힌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접히는 부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힌지, 이제 업계에서는 뭐 기구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KH 바텍이 이제 외장 힌지, 그러니까 이 접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깥쪽을 담당해 주는 거고요. 이 내장 힌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내재가 되는 이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관상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셨을 때는 보이는 부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이미지나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폴더블 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그 폴더블이잖아요. 그 접히는 네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구성도 굉장히 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이 이제 그 외장 힌지, 내장 힌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동사가 이제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결국 내장 힌지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가져다 주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걸 이제 완전체로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에게 가져다 주면은 그걸 이제 세트 업체니까 조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내장 힌지 저도 이번에 탐방 갔을 때 실물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우리 문에 다는 경첩 있죠? 네. 그냥 그거 형태인데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 정도이고, 약간 접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이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핵심적인 게 뭐냐? 동사가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왔었다는 거고, 올해 2023년도에도 독점 공급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동사 실적도 좋아진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폴더블 시리즈 뭐 갤럭시 폴드나 이런 플립에 다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또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이나 좀 비싼 모델은 오히려 더 잘 나가는데 중저가형 모델은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이 저하되고 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트리플 폴더라는 또 그런 기술도 맞아요. 공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삼성전자는 23년도에 요 폴드 5, 그다음 플립 5 시리즈 출시를 하는데, 그 시장 조사 기간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2270만 대, 많게는 뭐 2600만 대까지도 뭐 팔린다 이야기 하는데, IT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 기간마다도 약간씩 엇갈리긴 해요. 근데 대략 요 정도 일단 판매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대략 시장 점유율을 한 70% 정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략 한 1600만 대 정도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좀 출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부품사 입장에서는 요 세트 업체에 판매되는 대수보다 뭐 한 최소한 200만 대 정도는 더 물량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AS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생산을 해서 공급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가 2019년도 첫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 나왔을 때부터 내장 힌지를 공급했던 업체였고요.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원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네. 올해도 단독으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방금 우리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트리폴드 말 그대로 이렇게 두 번 접는 형태인 거죠. 지금은 대략 한 번 접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트리폴드가 되면 두 번 접히니까 내장 힌지는 단순 계산해 보시면은 한 개 더 들어가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뭐 한 대 팔았을 때보다 두 배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사이즈인데 더 네. 많이 접어가지고 좀 더 휴대하기가 편해진다. 그리고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트리폴드 분명히 좋은 제품이 될 거고, 이때 경첩 부분인 그 힌지 이거는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동사가 고객사가 어떠한 제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던 간에 다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장 힌지를 다 선행 개발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으로 잡히는 네. 인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웃폴딩이다. 바깥으로. 네.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접는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행 모델들이 거기 가 봤더니 쫙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져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도 살짝 블라인드 걷어가지고 개발된 제품들을 보여주었는데 보니까 모델이 얼추 봐도 한 10개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로 제품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미리 그냥 다 만들어 놨다. 개발을 끝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 번 접을 수 있으면은 태블릿 사이즈로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거 제가 뒤에 그 애플 이야기 드릴 건데 네. 그때 또 한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살짝 말씀드려 보면은 애플이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뭐 2025년도 또는 26년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업계에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는 그게 꼭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이게 뭐냐면 바로 태블릿 PC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화면이 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 뭐 사이즈가 중요한데 지금 노트북도 우리가 접어가지고 다니잖아요. 태블릿 PC도 좀 더 사이즈가 키우려면 접어서 다니는 거 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추정하는 이제 공개 시점인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 올해 잘하면 전 7월 말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기 출시설이 계속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매년 그 출시됐던 시점을 보니까 9월에다가 좀 땡겨졌다가 한 2년간은 8월달에 공개했어요. 8월 9일, 8월 10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아이폰보다 더 빨리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조기 출시설 뭐 하루 이틀 빨리 나온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앞자리 숫자 밖에서 7월달 공개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또 왜 이렇게 또 추정을 했냐면 이 파이nem텍이 이 내장 힌지 생산을 보통 5월달에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4월부터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사들은 지금 공장 가동 시점 한 달 땡기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일정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출시가 빨라졌기 때문에 빨리 만드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생산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공장을 조금 더 빨리 돌려가지고 미리미리 조금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둘 중 어떤 소식이라도 동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식이 무조건 좋은 소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폴더블 시장 진출에서 이제 파이멘텍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무조건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애플이 언제 시장에 들어오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패널은 무조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받을 거고요.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8.6세대 OLED 투자 요거 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요거 다 제가 볼 땐 애플 쪽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애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폴더블 스마트폰 아니면 요 폴더블 태블릿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돼도 좋고 이쪽이 돼도 좋다는 거고 지금 요게 어차피 파일럿 라인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히로틱스 네. 탐방 갔다 왔잖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여기 장비를 공부할 거잖아요. 네. 행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올해 이제 4조 천억이 얼마냐면 15K 투자인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 얼추 투자 그 규모로 볼 때는 30K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단순 계산하시면 대략 한 8조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또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볼 때는 올해 이제 4조 투자 이야기 나온 거고 내년도에 대략 한 8조 투자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금액을 따져보시면 사실 12조거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현재로서 대략 한 12조 원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얼추 금액이 맞죠. 네. 물론 그 사이에 또 돈을 벌어드립니다. 근데 그 정도는 투자할 거로 보이고 이렇게 투자해서 결국에는 패널을 만들면 애플 쪽에 공부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도 제가 그 밸류체인 설명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장 힌지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가져다 주든 또 삼성에 가져다 주든 또는 중국 쪽에도 지금 공부를 합니다. 네. 중국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 그 패널 같은 경우에 삼성 거를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인 엠텍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굉장히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만 쳐다보고 있는데 삼성이 사실 절대 물량이 커서 그런 거고 고객사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글로벌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장 힌지 시장도 같이 커진다. 아마 이때는 이제 이원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7대3? 또 초기에는 뭐 9대1?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원화가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물량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원화는 늘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자체가 뭐 커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애플이 오더라도 어쨌든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폴더블 쪽을 이미 선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특성상 좀 더 좋은 걸 쓰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쓸 거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낸텍 실적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동사가 그 작년 그 연말 이제 10월 정도 분할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 그 수치상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아마 한 개 분기 정도 실적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파인엠텍이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매출을 얼마를 냈냐면은 대략 한 4,200억, 300억 요 정도 실적을 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아마 매출은 5천억을 넘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내심 뭐 기대하고 있기로는 뭐 6천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살짝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인 한 5,500억에서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이 정도만 나와줘도 상당히 지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실적은 아마 3분기가 가장 피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 파이낸텍 주가 흐름하고 그 실적을 보실 때는 3분기에 가장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 4월 21일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파이낸텍이 잘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뭐 사실 이슈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네. 뭐 이틀 정도 이제 그 저희가 보고서 나간 이후에 좀 주가가 올랐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쪽에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 물량들이 있습니다. CB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주가가 좀 워낙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들이 좀 급격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와가지고 아마 차익 실현 또 어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급격히 나온 것 같고 지금 대략 주가는 한 10,000원 초반 정도 거래가 되는데 저는 20,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게 지금 절대 무리한 어떤 주가는 아니에요. 지금 동사가 올해 예상 순이익 44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PER 7.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타겟 PER을 15배 정도는 대체로 잡는 것 같아요. 네. KH바텍에 보니까 한 17배 정도 밸류를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동사가 대략 2배 정도는 지금 갈 수 있는 여력이 남겨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저는 뭐 20,000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10,000원에서 얼추 13,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다음 시장 관심도가 아직은 높지가 않으니까 네. 천천히 매수해 두시고, 아마 주가는 이때 제일 강할 거예요. 뭐 지난 2년간 약간 뭐 시장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분기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는 그 즈음에서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제일 좋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치도 있던 시기라서 이때 가장 주가가 연간으로 봤을 때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냥 한 뭐 3개월, 6개월만 보겠다. 그럼 지금 사신 다음에 뭐 한 7월, 8월, 9월 폴더블 스마트폰이 좀 인기가 있을 때 이때 그냥 서서히 고점에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한다? 이런 전략도 저는 좋다고 보니까 투자 전략은 이제 각각 본인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맞추셔가지고 잘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더블 5 시리즈 나오는 거 맞춰가지고 일정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애플 모멘텀까지 기다려서 장기 같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매수는 지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다음 주도 이 시간에 그 이재모 대표님 다시 모시고 또 새로운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